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국가기관의 트리오 중에 첫 번째였던 우리가 입법부, 우리나라 입법부는 국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두 번째 행정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할 거고요. 오늘 교과서는 여러분 어디를 펴주시면 되냐면 56쪽에서 58쪽 분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요 강의 듣기 전에 포스템하고 풀어보면 좋을 법한데 2단원 1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 우리나라의 행정부인 정부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지 우리가 국무회의, 국무총리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내용도 아마 같이 하겠죠. 자,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의원내각제랑 대통령제를 살짝 복습할 영상을 드릴 건데요. 많이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 20분 내에 정도로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경우에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올라갈 예정인데 여러분 선생님이 웬만하면 목요일 오후까지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린 다음에는요, 요건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선생님이 올릴 예정이니 별도 링크는 우리 오픈 채팅 단톡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학습 목표인데요.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이 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게 13차 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라든지 권한 그리고 국무회의가 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여기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에서 단골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헤매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시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나라는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더한 대통령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5월달에 선출이 되어서 지금 2022년 5월까지 재임을 중인데 우리가 이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행정부에 대해서 여러분 교과서 56쪽을 한번 함께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부는 도대체 뭔가? 자, 입법부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을 가지고 행동하는, 집행하는 권한을 우리가 행정권이라고 상권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부처라고 얘기해서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요, 여러분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정권을 행정부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부기 때문에 행정권을 사용하는 부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국가 원수로 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국가 원수라 여기 행정부 수반이 같다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대통령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내적으로는 행정부 수반, 행정부의 넘버원을 맡고 있고요. 대외적 다른 나라하고의 이제 외교 관계에서는 국가의 큰 어른으로서, 으뜸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임기는 방금 선생님 문재인 대통령 언급해 드렸지만 5년이고요. 중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한다. 직접 1인 1표를 행사해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예를 들어서 A당 후보를 찍었다고 선생님이 A당 찍었어요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효표를 뺀 나머지의 다수를 받아야 당선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교과서에 다만 후보자가 한 명일 때는 3분의 1 이상
네, 선거 이제 예를 들어서 A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이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3분의 1 이상이 넘어야지 대통령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요건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56쪽에서 57쪽 사이에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외교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표해서 다양한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비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FTA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UN 협약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외교 사절, 나를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의 이제 말을 전하는 특사들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이제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 이제 방어적 전쟁하고 연관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침략적 전쟁은 부인하지만 방어적 전쟁은 오케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국가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통령은 국가 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요. 네,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및 처분권, 이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얘기를 드리고요. 긴급 명령권, 그리고 여러분 이제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 지역에 됐던 게 계엄령 이렇게 썼는데 이거와 관련된 게 계엄 선포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권도 발동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에 출석해서 대통령의 발언을 하거나 문서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국회에서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다시 의결해달라, 다시 결정해달라라는 게 제 의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의결할 때 정족수가 다르다고 했었죠. 어땠습니까, 여러분? 네, 제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이제 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일단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범죄인의 죄를 면하거나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그 권리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면, 특별 사면으로 나뉘는데요. 자,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사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그래서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이 있다라는 거. 네, 여기 부분은 조금 약간 노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표를 만들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선생님이 얘기를 안 드렸던 게 있는데요. 55쪽을 한번 가보시면 선생님이 저번에 동의와 승인에 대한 내용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헌법에서 동의라는 말은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승낙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시험 전에 여러분 이렇게 시험들 내도 될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동의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승인은요,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면서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다들 마지못해 끄덕거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는요, 조금 기억하시는 사전 동의, 사후 승인 이렇게 우리 4글자씩 라임을 맞춰서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56에서 57에 대통령의 권한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또 계속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교과서 54쪽에 발의는데,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300석이면은 151석이겠죠. 여러분 선생님 과반수 고하라는 그런 숫자 계산은 안 냅니다. 그래서 요거에 너무 목숨 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은요,
예를 들어서 외교라든지 아니면은 국방이라든지 통일, 예를 들어서 통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라든지 그러면 북한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요? 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중요한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국민 투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직접 민주제 요소가 반영됐던 거 뭐가 있었어요? 국민 투표, 국민 발언, 국민 소환, 요거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국민 주권주의랑 얘기했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법원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헌재소장, 헌법재판소장을 또 임명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임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독특한 분들이 대법관입니다. 이분들은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헌법에 있는 기관들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원수로서 국권을 직접 이끌고 대통령령, 우리 명령 중에 누가 하는 거? 대통령이 하는 것을 대통령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모든 국가 법상 행위는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고요, 문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모든 진행되는 것들은 책자라든지 공문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처럼 대통령의 말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라든지 장관들이 여기에 부서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교과서 57쪽을 보시면 부서는요 함께 서명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서명한다라고 해서 함께 서명이라고 여러분들 옆에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헉 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권한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제를 보면은 행정부 수반의 역할도 하고 국가원수의 역할을 모두 맡기 때문에 이렇게 권한이 조금 많은 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말고 다른 행정부의 이제 가족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땡땡땡 굳이 왜 찾고 난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58쪽에 있는 이제 사람들도 알아야지 여러분이 학력평가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58쪽을 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배우는 개념 세 번째는요,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1인자는 누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 넘버 2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입니다. 선생님이 OX에 국무총리는 사법부의 2인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X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인자답게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부를 통할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무총리는 방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요. 이 존재 자체가 의원내각제적 요소 대표적인 겁니다. 왜? 대통령제에선 총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랑 이제 장관들이 모여서 대통령하고 같이 우리 행정부가 중요하게 나눌 정책들이 뭐죠? 라고 깊이 대화하는 게 국무회의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중요 정책을 깊이 있게 의논한다라고 하는 거죠. 심의하는 기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의장은요,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대통령, 그리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인데 이 역시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들어갑니다. 왜냐? 총리나 내각이 모여서 보통 이제 이런 국무회의들, 내각회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 그래서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이런
국무회의라는 그런 형태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국무회의에서는요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 장관급의 분들이 계시고요. 국무총리가 제청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참고하실 거는 국무회의에서 우리 기피에 의논해서 대통령에게 알려줬습니다. 대통령은 요거를 따라야 될까요? 네, 아닙니다. 자, 우리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그래서 참고사항일 뿐 이 내용을 우리가 결정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국무회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대통령 있고 그 밑에 우리 감사원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그 국무총리 넘버 2죠. 그리고 우리 이제 보면은 17부가 있습니다. 네. 보면 이제 여러분 근데 요거를 외우라고 나오지 않아요. 요 부처를. 그래서 기획재정부,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여성가족부 아니면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던 정부 부처 이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장관은요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부의 장들입니다. 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우리 의원내각제적 요소 뭐였습니까? 국회의원이 장관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 감사원 같은 경우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앞에 있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밑에 있긴 해요. 이제 소속상. 자, 국가나 법률이 정한 단체가 돈을 잘 쓰고 있는지 또는 이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직물 감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보통 진행한다고 해서 감사원입니다. 근데 헌법상에 있는 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의 근거에서 선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너무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견제할 권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행정부 안에서도 행정부가 하는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자, 조직상으로는 대통령 밑에 있지만 중요한 부분 업무상으로는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최고의 감사 기관이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까지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시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한번 복습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